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매매 전략으로 현재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가 유독 잘 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받쳐줬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10시 전에 매매를 끝내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 이상까지 하면 심리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죠. 자, 파이넴텍, 제가 이 종목이 대장주 기질이 있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이넴텍은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슈팅이 나와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런 관점을 좀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LNF가 슈팅이 나오자마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미래 나노텍도 매수를 했다가 시간이 좀 오래돼서 접었고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장 후반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 때까지 버티긴 쉽지 않죠.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같은 관점으로 매매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없는데 포스코 엠텍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제가 매수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일봉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LNF도 일봉 모양을 체크하시고, 미래 나노텍도 일봉 모양을 보시고, 그리고 올릭스도 일봉 모양을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파이넴텍은 수급이 강해서 접근한 방식이고, 이건 좀 다른 방식이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 올릭스, 미래 나노텍, LNF, 포스코 엠텍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트 좀 보신 분들은.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어때요? 이 선들이 뭉쳐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선들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확산되거나 이렇게 벌어지면 어느 한쪽으로 매수나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서로 겹쳐 있는 상태는 매수도 매도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에서는 조금만 돈이 붙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건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받쳐주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 상태에 놓였던 종목들이었어요. LNF도 그렇고요. 미래 나노텍도 그렇죠. 그리고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수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 상태에서 또 공통점은 뭐였어요? 거래를 동반한 슈팅이 나올 때 제가 바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수렴 상태고, 평소에 나오기 힘든 슈팅과 거래대금이 발생하면 그날 그 종목은 당일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런 차트를 할 수도 있는데 몇 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시장에 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트들이 시장이 폭락하면 이렇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동평균선 수렴이 아니라 역배열 상태가 돼요. 근데 시장이 좋거나 또는 시장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이 수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건 시장이 보합 상태를 유지해줬거나 시장이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승장에서는 신고가 매매가 잘 먹혀요. 근데 지금 신고가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고가 매매보다 이동평균선 수렴 매매가 더 잘 먹히는 시점인 거죠. 왜 신고가 매매는 잘 안 먹히냐? 최근에 신고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신고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동평균선 수렴 종목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차트는 패턴이 사실 다 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도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에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고가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에서 2차전지에 호재가 오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강한 종목들도 올라가기가 좀 수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수렴 상태는 무슨 의미다?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다.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호재가 붙으면, 아주 강한 호재가 아니어도 돼요. 조금이라도 호재가 붙으면 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하던 원리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돈들이 붙고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으면 그때 매수하면 생각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차트의 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당연히 호재나 거래나 종목의 수급 당연히 체크하는 거지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동평균선 수렴이 오히려 더 상승하기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파이넴텍 종목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크게 오르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급하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재료가 좋으면 급하게 올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승하는데 제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면 보통 단타 같은 경우는요, 눌릴 때 또 잡을 수도 있겠지만 2%에서 3% 정도를 목표로 잡아요. 근데 이동평균선 수렴 종목들은 지금 여기도 수렴 상태에서 상한가 간 거잖아요. 그쵸? 이동평균선 확산이 크게 되지 않았죠. 앞에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곧바로 치고 올라가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차트를 좋아하냐면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쌍고를 돌파하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자주 나와서 성적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예상할 때 앞으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패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신고가, 하나는 이동평균선 수렴. 이 두 가지 형태를 배우시고 오전에만 저처럼 잠깐 매매를 해도 괜찮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죠. 단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뭐 하는 거냐, 뭔가 될 것 같긴 하고 쉬울 것 같긴 한데 막상 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관점으로 한번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좀 기르셔야 된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별 내용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마 단타를 좀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아주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단타도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료를 쫓아가는 전략도 있고, 그렇죠. 그때마다 어떤 재료가 있는가, 그래서 그 재료 냄새를 맡고 재료가 반영했을 때의 수익을 좀 노리는 그런 매매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쪽으로 많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 기반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80%, 나머지 것들 재료라든지 뭐 지금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 다 맞춰서 그 정도는 20% 정도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차트 위주로 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LNF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수급 자체가 지금 돈이 거래가 계속 꾸준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저는 LNF 차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가 세력들이 관리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거래대금이 1조까지 막 이렇게 붙잖아요. 얘가 2차전지 대장주는 아닌데 얘도 절대 약한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오를 때 그 테마 중심 가운데 LNF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눌렸기 때문에 또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상한가 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종목이 수급을 붙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죠. 이게 올라갔을 때 재료를 체크했냐? 솔직히 안 했어요. 왜냐면 포스코 엠텍도 오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더라고요. 자, 여기 섹터를 제가 켜보면 오전부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오르더라고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아, 뭔가 있구나. 내가 굳이 재료를 보지 않아도 이 정도 오르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안 오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약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오를 때가 됐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나온 거예요?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부터 보면 슈팅이 어때요? 굉장히 상승폭이 크죠.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반영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포스코 그룹도 그렇지만 이게 호가가 약한 종목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목을 받으면 호가가 회전이 돼서 돈들이 충분히 돌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파이넴텍도 마찬가지죠. 파이넴텍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잖아요. 무척 강한 주식이다. 돈들이 잘 붙는다. 그걸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충분히 매수 범위 안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거는. 근데 수급이 먼저 되기 때문에 얘는 대장주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좀 기다려볼 수도 있었던 거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진입하긴 했지만 이거는 상한가를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한가 진입이 이게 거래가 약하거든요, 생각보다. 아까 LNF나 뭐 포스코 그룹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거래가 약해요.
거래가 약한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곧바로 곧장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노렸는데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장 후반에는 올랐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도 특별히 뉴스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점이 똑같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고, 그리고 어제 펩트론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올릭스도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올린 적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는 내용을 보면 기술 수출, 어떤 명확한 재료가 있어야 가는 흐름이거든요. 올릭스도 충분히 그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료도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거고, 오늘 어떤 기사가 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해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강의와 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마칠게요.